근데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천적인 판막 질환을 아이가 한 80 되셔서 처음 진단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증상이라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죠. 네, 교수님, 그러면은 세 가지: 혈관, 판막, 그리고 근육,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판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심장 안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셨겠죠. 판막. 그 이유가 뭐냐면 심장에서는 피가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야 되거든요. 원웨이군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섞여버리게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심장에는 피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이런 여다지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판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막은 정상적으로 심장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 2개가 있고 왼쪽 심장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판막을 삼천판하고 폐동맥 판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왼쪽 심장에 있는 판막을 승모판 그리고 대동맥 판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오른쪽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선천적인 질환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주로 어르신들을 보는 심장내과 의사들은 주로 왼쪽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이제 보게 되죠. 왼쪽 판막 그럼 노화로 많이 문제가 생기나요? 예, 노화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염증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염증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원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선천적으로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좀 알겠네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천적인 판막 질환을 아이가 한 80 되셔서 처음 진단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증상이 거의 없나 보다. 무증상으로 지내시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증상이라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셨으니까요. 네. 네,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도 알려주실 거죠? 네. 네. 일단 판막은 아까 구조적으로 문하고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하고 똑같이 이게 처음에는 문 공사를 끝내놓으면은 문이 열리는데도 문제가 없고 닫히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도 오래되게 되면 고장이 나잖아요. 찬바람도 들이치고 뭐 열릴 때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나기도 하고 아기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쵸. 마찬가지로 판막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아주 크게 나누면 협착증과 역류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착이라는 것은 열려야 될 때 제대로 열리지 않는 병을 말하는 거고 역류증이라는 것은 다쳐야 될 때 제대로 다치지 않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왼쪽에 판막이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장내과 의사들이 주로 보는 병 4가지는 대동맥 판막의 협착증과 역류증, 그리고 승모판의 협착증과 역류증, 이 4가지 병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은 좀 복잡해서 그걸 다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판막들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부전증이 생기죠. 그래서 심부전증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일상생활이나 통상근로에 장애가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협착증이 생기면 나가야 될 피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역류가 생기면 나가서 들어오면 안 되는 피가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장이 자꾸 붓게 되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숨이 차거나 부종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왼쪽 판막으로 이제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 진료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주로 그렇죠. 어떤 보통 원인들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될까요? 네,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노화인데요. 노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판막이 대동맥 판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판막에 석회질이 끼면서 구멍이 좁아지고 열릴 때 제대로 열리지 않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8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하잖아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70을 넘게 사시면 굉장히 연세 드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80, 90 이런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심장이라는 게 나이가 80, 90까지 이렇게 살게 되면 심각한 노화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세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많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계속 뛰고 있는 게 심장이고 진짜 뭐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뛰고 있는 게 그렇죠. 심장이니까 네. 노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노화 말고도 다른 또 이유들이 네. 있을까요?
두 번째가 염증인데요.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조금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세균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편도선염을 앓는 음. 경우가 많이 있죠. 음. 우리 정 박사님도 어릴 때 편도선염 많이 앓으셨습니까? 저는 편도선염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교수님 좀 심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근데 저 때만 해도 정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 편도선염이 있으면은 근처에 있는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서 주사도 맞고 항생제 치료도 받고 이렇게 잘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편도 저희- 절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 전 세대, 저희 누나가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저희 누나 세대만 해도 그렇게 편도선염이 있을 때 의사를 쉽게 찾아갈 수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릴 때 편도선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던 60년대나 50년대생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균이 아주 재미있게도 항원성이 심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어릴 때 편도선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때 그 염증이 심장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을 앓게 되면 심장 전체에 염증이 생겨서 특히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부드러운 판막의 염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맥 판막 질환은 노화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승모 판막 질환은 그 류마티스성 염증을 앓으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대동맥 판막 질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 류마티성 심장 질환은 죄송한 얘기지만 개발도상국에 이제 많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어릴 때 그 편도선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에 생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도 특히 저희보다 한 세대 위에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는 후진국에 살다가 연세가 드셔서는 선진국에 사시는 이런 독특한 세대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심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선진국형 병과 후진국형 병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세대를 살고 계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드는 궁금증이 어렸을 때 만약에 이제 염증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네. 근데 그런 심장 질환이 그동안에는 그냥 잠재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성인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병할 수도 있나요? 네. 서서히 진행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중년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모판이 좁아지는 승모판 협착증은 독특하게도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류마티스성 염증, 지금 염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염증이라는 질환은 독특하게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유를 명확하게는 모르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기되는 가설은 뭐 호르몬의 영향이라든가 심장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별의 뭐 독특한 염증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무수히 염증들이 있는데 그런 편도선염 말고도 교수님 뭐 비염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입안에 어떤 뭐 세균들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연계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세균성 염증하고 직접 연관은 없겠지만 전신적인 염증 질환하고 심장 질환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입안에 있는 궤양 말씀하셨는데 베체트병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무슨 루푸스 같은 병 같은 것도 심장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장에도 직접적으로 세균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교수님? 그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이제 그것을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하는데 심장에는 판막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판막이 작동을 할 때는 원래 정상적으로 심장에는 피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흐르는 속도가 낮은 혈류가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는 게 정상적인 혈류인데 심장 판막에 협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역류증이 생기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와류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심장 안에 와류가 생기면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조금 과장되게 일어나니까 심장 내 국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내에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세균이 달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심장 판막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우리 몸에서 세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치과 치료 같은 것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치주 질환을 치료를 받는다거나 할 때 입안에 있는 세균이 다량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약간 불결한 문신을 한다거나 우리 몸에 세균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면역세포들이 다 세균을 잡아먹으니까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세균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치아 관리를 양치 같은 거 정말 잘해야 할 것 잘하셔야죠. 같아요. 네. 네, 이게 심장 건강하고도 예, 좀 직접 직결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있네요. 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판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찌해서 그러면 어떤 뭐 해결책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장 혈관 질환은 이제 만성 대사선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가 기본이고요. 혈관 자체를 넓히는 치료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 판막 질환은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장난 판막을 새 걸로 바꿔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심장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근데 심장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나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받는 수술 중에서 굉장히 큰 수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수술을 자꾸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심장 판막의 질환을 수술한다는 것은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심장 판막 질환이 있다면 제때 수술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 시점을 놓치게 되면은 수술의 성적도 별로 좋지가 않고, 수술 자체도 어렵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최근에는 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인공 판막을 굳이 개흉하지 않고도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서 삽입하는 시술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연세 드신 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네. 와, 그 정도까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군요. 네. 술도 그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네. 혈액순환에 참 도움이 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